안녕하세요. 동일한 작업 반복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 포문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while문까지 같이 다루어야 반복문이 끝이 나는데 생각보다 전체 그 반복문을 다루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한번 잠깐 이렇게 중단을 했다가 다음 영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if문처럼 이제 while 옆에 조건식이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while과 if의 차이점은 if문은 그 조건이 만족할 때 단 한 번만 실행을 하지만 while문은 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실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while문의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앞에 뭐 if문을 쓸 때도 for문을 쓸 때도 이렇게 이제 콜론 뒤에 엔터를 치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됐어요. while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hile 옆에 조건식을 쓰고 콜론을 쓴 다음에 이제 엔터를 하면 들여쓰기 된 채로 이제 커서가 깜빡거릴 텐데 그 자리에 이제 어떤 내용을 수행할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for문이랑 while문을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for문 코드와 while문 코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적어 보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서 하나 예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아까 여기 코드가 뭐였죠? 100까지였죠?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게 for문이었다 라고 한다면 while문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i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를 일단 1이라고 먼저 준 다음에 i가 101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100까지, 그러니까 101보다 작다라고 하면 100까지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가 i 플러스 1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없으면 무한반복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i에 지금 1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건식에서는 101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1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101보다 작아요.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1이 101보다 자연스럽게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1보다 같거나 혹은 커지는 순간이 오게끔 코드를 만들어 줘야지 종료가 되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하게끔 하기 위해서 i를 일씩 키워주는 부분의 코드가 while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i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니 이제 for문과 똑같이 이렇게 100까지 나오기는 하지만 같은 코드여도 while문이 조금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두 줄 정도 더 길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한반복 주의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살펴보았던 코드에서 i를 일씩 키워주는 그 라인이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얘는 무한반복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이 만족을 하지 않는 상황이 언젠가는 오도록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while 자리에 이제 일부러 그 true를 조건식에다가 넣어서 무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는 코드도 있는데요. 그건 언제냐면은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발생할 거지만 언제 발생할지 잘 모른다. 그러니 그 내가 코드를 실행하고 싶은 상황이 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면서 대기하자라고 할 때 while 옆에 true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while 옆에 true를 썼을 때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반드시 이제 종료가 될 수밖에 없도록 안에다가 if를 적어주시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이 왔을 때 브레이크를 써서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1부터 무한대의 숫자를 이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얘를 보면은
while true니까 while 옆에 조건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n 자리에 1이 들어가 있고 하니 1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n에 n 플러스 1. 그럼 얘는 n에 있는 숫자가 계속 증가만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이제 볼까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n에다가 1을 넣어주고 n이 2일 때 n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오죠. 중단을 이렇게 일부러 여기 눌러서 중단을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키보드 인터럽트는 강제로 종료를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런 오디오 메시지고요. 그래서 while 문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동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true를 썼다면 종료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n이 만약에 100이라던가 뭐 300이라던가 특정한 숫자가 됐을 때 그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if문으로 그 while문 안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이제 종료가 되게 해주는 거죠. 자, break라고 하는 거는 반복문 내부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즉시 종료하고 다음 코드로 이제 넘어갈 때 이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while true로 한 다음에 일단은 출력할 별이 몇 개인지를 줍니다.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별을 출력하고 싶지 않다. 그럼 0을 넣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true가 아니라 빠져나가게끔요. 그리고 여기에서 for 문으로 입력받은 그 넘버만큼 이제 반복을 해가면서 프린트를 해주는데 여기 보면 end가 적혀있죠. 별 옆에. 그 얘기는 얘를 엔터를 치지 않고 만약에 5를 입력했다. 그럼 별 5개를 일렬로 쭈루룩 붙여서 출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출력이 다 되고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출력할 별 개수를 또 물어볼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으면은 0을 입력해주면 되는 형태의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문자열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입력한 만큼 별을 이제 한다. 일단 무한반복을 합니다. 언제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while true 안에다가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별이 몇 개 출력하고 싶은지 0이면은 뭐 이제 별을 출력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 하나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if문에서 이제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면 입력받은 만큼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종료를 원한다면 0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10개를 출력하고 싶어요. 10. 이렇게 되면은 10개가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번에는 뭐 한 3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더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0 입력하면 별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기 뭐 종료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남으로써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ile이랑 for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for문은 횟수가 처음부터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사용하기에 유리한 반복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레인지 같은 걸 쓰게 되면은 뭐 그 안에 들어오는 숫자 횟수만큼 반복이 된다라는 게 보장이 되고, 인 다음에 만약에 레인지가 아니라 리스트라던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자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길이가 정해져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의 길이만큼만 반복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for문을 써주는 거고,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경우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for문으로 할 수 있는 건 while문으로도 할 수 있지만 while문의 그 무한반복은 for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while문처럼 특정한 조건일 동안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횟수와 상관없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기다려주는 동작을 for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 이제 뭐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while이랑 for를 서로 바꿔가면서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를 while문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제 for문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앞에서 만든 적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변수를 for 바로 옆에다가 한 칸 띄고 변수를 써주면 되는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while의 조건 비교에서 등장하는 변수를 while문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 번은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만들어주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while 옆에 이제 while문의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요. for의 조건과 동일하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while문에서는 반드시 이 조건이 언젠가는 만족하지 못해서 while이 끝이 나게끔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를 위해 while문 안에 이제 그 변수를 증가시키는 코드를 추가함으로써 언젠가는 종료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for에서 while로 바꿔주는 형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의 배수를 제외하고 출력하는 그 방법을 for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for문이랑 while문이랑 이 코드를 보고 비교를 하시면 이제 어떤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지 코드 길이만 봐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1부터 100까지 5의 배수를 제외하고 출력한다. 그러면 101까지입니다. 그래서 i가 지금 멀티플 넘버가 5예요. 근데 5로 그냥 넣어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기 그렇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나눠줬다. 자, 앞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배웠는데요. 브레이크는 반복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선 컨티뉴를 쓸 겁니다. 컨티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뭐 빠져나가진 않고 그냥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할 때 컨티뉴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컨티뉴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 for문 앞부분으로 다시 반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의 배수를 이제 몇 개를 출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카운트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얘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잠깐만요. 이게 i in range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랑 같을 때에는 5의 배수를 제외하고 출력하는 거죠. 저는 5의 배수만 나오는 줄 알고 결과를 보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5의 배수를 제외하면은 1, 2, 3, 4 다음에 5 건너뛰고 6, 7, 8, 9 다음에 10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출력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80개. 5의 배수가 이제 생각해보면은 50, 15, 20 이렇게 해서 100까지 20개가 있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죠. 그래서 20개를 빼서 이제 80개가 나왔다. 근데 요 같은 코드를 while문을 써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i라고 하는 while에서 조건 비교를 할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i가 100일보다 작은 동안 일 때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i를 1을 증가시키는 continue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continue부터 하면은 i의 값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계속 돌아가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1을 증가시켜주는 작업을 반드시 먼저 해주고 그래야지만 다음 숫자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tinue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i 플러스 1부터 해준 다음에 카운트를 1씩 늘려간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5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while문에서는 여기 i가 1이라고 미리 앞에서 정의해줄 필요가 없고요. 이 i의 값을 1씩 늘려주는 작업을 while문에서는 꼭 해줘야 되는데 for에서는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while이랑 for의 이제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ontinue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앞에서 같이 봤는데요. 이제 현재 이 반복을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할 때 이제 이 continu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e를 만났다. 그럼 그 밑에 아무리 많은 라인의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 건너뛰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반복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코드를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영상에 이어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for문과 while문을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기 위해 먼저 우리는 반복 패턴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맨 처음에 봤던 1부터 50까지 프린트를 하는 예제에서는 일단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달라지지만 프린트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반복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for 혹은 while을 통해서 이제 그 숫자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주고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 반복문 블록 안에다가 넣어서 앞에서 봤던 거는 프린트였죠. 그래서 프린트를 안에다가 넣어줌으로써 그 프린트 함수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i라던가 어떤 그 이제 반복문을 통해 접근하는 그 값을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출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while 같은 경우에는 for랑 다르게 true라고 조건 자리에다가 써버림으로써 아예 딱 그냥 무한반복이 되게끔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한반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짜 무한반복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한반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제 if문 같은 어떤 특정한 조건문을 통해 가지고 얘가 언젠가는 브레이크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즉 진짜 무한반복이 아니라 끝나기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요 continue는 이제 앞에서는 뭐 5의 배수를 제외하고 출력한다라던가 뭐 아니면 3의 배수를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만 더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런 continue 같은 걸 사용함으로써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값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continue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for랑 while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if문 그리고 반복문을 모두 배웠으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자료를 어떻게 잘 저장할 수 있는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